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 됐습니다. 자, 금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만나고 있는데요. 한복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뭐 옛날 사람들이 입던 옷, 생활에서 좀 동떨어진 옷,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과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생활한복을 즐겨 입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오랫동안 생활한복 브랜드를 이끌면서 한복 대중화에 앞장서 왔고 최근에는 우리 전통의 멋을 살린 패럴림픽 선수단복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목받은 분입니다. 김남희 돌실나이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방향만 좀 맞게 써주시면 되고요. 네. 예. 거리는 괜찮고. 자, 앞서 저는 기사를 어디서 보게 됐냐면 이 패럴림픽 개회식 장면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아, 예. 우리 선수단이 입은 한복 유니폼이 돋보이더라고요. 이거를 직접 만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처음에 이걸 하시게 되셨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만드셨는지. 처음에 제가 처음부터 된 건 아니었고요. 처음엔 일반 유니폼들을 접근을 하다가 예. 이제 체육회 쪽에서 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유니폼이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한복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복인 중에 전문가를 붙여서 개발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도중에 급하게 좀 의뢰가 바뀌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짧은 기간에 네, 준비를 하신 거군요. 하게 됐죠. 네. 그러면 고민이 더 깊으셨겠는데요. 시간은 없고. 그랬죠. 하기는 해야 되고 우리의 걸 또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선수단복이라는 게 그냥 일반 옷들하고는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어떤 걸 구현하시려고 하셨는지 그 안에서. 이제 급작스럽게 고민은 했지만 그래도 늘 저는 한복을 하던 사람이니까 한복에 대한 고민을 했었죠. 제일 중요한 게 뭐 형태적인 면도 있지만 예. 옷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건 아무래도 색이잖아요. 색, 그렇죠.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색 그러면은 흰색? 대부분 흰색 그 다음에는 청자색. 청자색, 네, 그렇죠. 고려 청자 색깔. 예,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을 떠올리고 또 대한항공이 그걸 또 잘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과 좀 차별되면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다시 알릴 수 있는 색이 뭘까를 제일 먼저 고민을 했고요. 그참 고민스럽겠는데요. 그래서 접근을 한 게 혼색입니다. 혼색? 쉽게 얘기하면 분홍색. 건데요. 분홍색. 예. 이게 남자들이 근무복이죠. 조선시대 근무복으로 관복으로 분홍색을 입고 출근했다. 이런 거를 좀 착안을 해서 따왔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계 이황 선생님이나 조선의 그 체계를 만드시는 그 당상관들의 일품에서 상품까지 그 상위 고위 관료직들이 입었던 남성들의 관복, 즉 근무복이죠. 분홍색이었어요. 네. 예, 이 분홍색을 혼색이라고 하는데 이건 처음에 이꽃염, 홍화염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염색을 해서 분홍색이 짙게 나오는 것. 그럼 약간 살구빛 도는 그런 약간 좀 진하고 좀 차분해지겠네요. 그렇죠. 색깔이. 다운과 살구빛 분홍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머금은 오묘한 색을 혼색이라고 하는데요. 혼색. 쉽게 얘기하면 분홍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분홍색을 어떻게 남녀 선수단들이 다 입어도 어색하지 않고 그쵸. 그러면서도 그 일본의 벚꽃 유니폼을 선보였는데요. 그것과 차별화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색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분홍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연한 분홍색이죠. 그래서 그걸 차별화하게 되기 위해서 저희는 좀 진한 분홍색, 혼색을 좀 썼고요. 그리고 원사에서부터 재직을 다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선수단 복만을 위해서 그만큼만 재직을 해서 만든 옷이에요. 그래서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울 소재인데. 울 소재. 그 일본의 그 40도의 그 패럴림픽 기간의 날씨를 배려해서 쿨울 소재로 해서. 그렇죠. 안 그러면 더워요. 시원하면서도 구김이 가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소재. 그리고 얇고 간지가 좋은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만 선수단들을 위해서 재직을 했습니다. 특별히. 천을 아예 만드셔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옷까지 색깔은 훈색으로. 이 생활한복이 아무래도 좀 편하잖아요. 네. 예, 선수들이 입고 나셔서는 뭐라고 평가를 해 주시던가요? 생각보다 걱정했는데 예쁘다.
이렇게들 걱정해야 착용할 때 얘기를 했고요. 예. 이제 색깔만 갖고 저희가 다가설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우리의 정체성을 담은 형태는 어떻게 한복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전반적으로 쭉 입어졌던 목판깃을 가지고 오되 선수단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거는 약간 생활한복 그런 무술이요? 뭐 이렇게 얘기들을 좀 많이 해서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뭔가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데 차림 정장 옷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렇죠. 예, 현대적인 형태의 자켓 모양에 저희의 깃과 내용들을 담아내는 거를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색에다가 저희의 목화깃을 쓰고 그리고 그 관복에 무관들의 그 흉배의 문양을 따서 호랑이 흉배를 개발을 해서 등에 부착을 했고요. 그러면은 그 느낌이 낫겠네요. 당상관 뭐 이런 분들 느낌처럼. 네. 그리고 그게 또 이제 당상관들의 문관, 무관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문관들은 학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무관들이 호랑이인데, 네, 그 아무래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호랑이 2마리 쌍우흉배를 개발을 해서 달았고요. 이것만으로도 약간 뭐라고 하나 시선을 좀 끌었겠는데요. 화려함이 좀 덜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또 어떤 모티브를 연구할까 하다가 우리의 금박 스란단 여성들의 치마 대대복 같은 데 쓰였던 그 금박 문양의 밑에 치마 밑단에 보면은 화려하게 붙어 있잖아요. 예. 그 금박의 스란단 문양을 가지고 와서 착안해서 저희가 이 동정에다가 금박 문양을 달았어요. 예, 화려하네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선수들의 금메달을 기원하기도 하고 또 행사복으로서의 화려함도 더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그 덧저고리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자켓은 그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입퇴장 시에는 입을 수가 있는데 선수들한테 가장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컨디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온 다습했을 때 자켓까지 입고 하루 종일 입게 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속저고리와 바지는 저희의 깃 형태와 그리고 사복 바지를 변형한 데님 바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지만 통풍이 잘 되고 시원한 기능성 소재를 쓰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너무 더우니까. 네, 대기할 때는 좀 벗고서 컨디션을 조절하고 또 얘를 다해서 행사장에 갖춰야 될 때는 덧저고리를 입으면서 좀 더 예의를 멋있어 보이게 할 수 있게 그렇게. 그 보니까는 마스크도 좀 특이했던 것 같은데요. 마스크는 저희가 이걸 납품을 하고 나서 선수들이 좀 잘 기량을 발휘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특히나 코로나 때 와중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할까? 제가 맡은 바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옷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제 봉제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하나하나 저 선수단들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에 맞게 개별로 그러니까 맞춤을 한 격이네요. 그렇죠. 거의 맞추다시피 옷들을 만들어서 몇백 벌 아닙니까? 네. 160벌. 선수는 158명인데요. 이제 나머지 스태프들까지 해서 한 165벌 정도였는데 그렇게 거의 그 개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도 뭔가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선수단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가는데 우리는 좀 차별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스크 스트림을 이렇게 매듭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것도 보이더라고요. 색으로. 저희 국기를 달아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선물로 좀 해드렸어요. 그렇군요. 그건 선물이었군요. 네. 하나하나가 다 맞춰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 유니폼을 구입하고 싶다는 분들도 꽤 있으셨다고 그러던데. 예, 저희도 살 수가 없느냐는 문의가 좀 많이 왔는데 옷감이 재직을 하고 조금 남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벌 안 되는 건데 이벤트로 해서 이제 선착순으로 팔았죠. 그럼 다 나갔겠네요. 몇 벌 되지 않아서요. 요즘에 아이돌들을 비롯해서 유명인들이 생활한복 입는 모습들이 가끔 이제 뭐 지면에 나가기도 하고 화면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대중의 관심이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걸 직접 현장에서 느끼고 계시는지 그들이 입는 이유는 뭘까? 생활한복의 매력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한복이니까 입는 거 아닐까요? 우리 옷이니까. 우리 옷이니까. 예. 네.
아무래도 지금 K-팝 그리고 K-문화의 확산으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 우리 국가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뭐 먹을거리, 뭐 입을거리 이런 거에서 다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일반 한복은 아무래도 입고 그대로 하는데 뭐 특별한 너무 느낌이 나고 그랬을 때 패셔너블하게 좀 입을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입을 수 있는 그런 한복이 있어. 그게 생활 한복이잖아요. 네. 예. 그런 데서 아무래도 한복을 나도 입을 수 있고 생활 한복으로 입을 수 있고 패셔너블하게 입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매력으로 좀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입었을 때도 또 좀 편안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입었을 때는. 소재도 지금의 현대인들이 잘 사용하는 소재들,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뭐 구김 안 가고 활동성 있고 뭐 이렇게 스판 소재 이런 것들을 좀 쓰고요. 그렇군요. 형태나 패턴 같은 것들도 좀 이질감 없이 지금의 패턴들을 좀 쓰기 때문에 몸에 옥죄임도 좀 없고 한복이 가지고 있는 좀 아름답지만 불편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에 맞게 좀 간소화됐죠. 거군요. 네. 지금 김혜진님께서 유튜브 보시다가 패럴림픽 선수 단복 정말 멋졌다고 감사합니다.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이게 무슨 어떤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입기 시작하면서 또 교복이나 뭐 공기업에서도 사실은 유니폼으로 한복 만드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보도되어 나오는 것들 기사를 많이 보게 되기도 하고 이게 한복 대중화에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인 역할이 된다고 보십니까? 너무 좀 의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는 우리 아이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점차적으로 한복을 입어볼 기회가 한 번도 없이 성인이 되고 그러다가 결혼식 때도 이제 안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나이 들어서까지 이제는 30, 40대가 돼서도 한 번도 한복을 안 입어봤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저희가 만들어가야 돼. 한복인으로서 만들어가야 되면 한복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누구나 그걸 입고 즐기고 해야지 어떤 특별한 날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 것만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 한복의 길을 오래 걸어왔지만 그 와중에 제가 이 유니폼 사업의 중요성들을 생각을 하고 교복 사업에 좀 몇 번 뛰어들었었는데 어떠세요? 그 아주 사춘기 예민한 아이들이라 아주 까다로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예민한 취향을 또 어떻게 다 맞출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뭐 취향보다도 일단은 이 한복을 교복으로 채택해서 다가서는 게 개인 기업으로서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네, 그래 이제 취향은 그 다음 문제고요. 이게 채택이 돼야 되는데 한복으로 교복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이번에 이제 문체부에서 또 그 한복진흥센터라는 게 생겨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니폼을 이걸 도입할까 그래서 교복 공모전을 했고 저희가 거기서 대상을 타서 저희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한복 그런 교복을 개발을 해봐라.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아서 저희가 그 몇 가지만 하라는 걸 굉장히 수십 종을 30가지 이상의 종류를 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민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거부감 없는 옷을 입힐까. 그러려면 한두 가지 디자인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는 취향의 디자인들을 내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예민한 아이들이 교복으로서 제일 거부하고 그날 채택된 걸 잡아야 되는데 거부하는 그 요소가 남들과 너무 달라요. 이질감이 있어요. 너무 펑퍼짐하고 뚱뚱해 보여요. 너무 촌스러워요. 이런 내용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넘어서기 위해서 저희가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좀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일반 교복에서 이질감을 갖지 않으면서 한복 요소를 넣을까. 이게 저희가 원스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는 더 다양한 디자인을 하겠지만 주제가 입고 싶은 한복이었거든요. 입고 싶은 한복. 아이들이 입고 싶은 한복.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설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을 좀 현대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스타일을 좀 다양하게 해서 직접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학부모, 교사들이 다 모여서 충분히 토론하고 교복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종류들을 다 보여주고 색깔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많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다행이네요. 예. 강제적이다. 좀 뭐 그런 거는 아무래도
선택 자체를 민주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선택이 좀 강압적이면 그렇게 느끼기가 쉽죠. 네. 예, 근데 이제 투표도 하고 학생들 그랬군요. 학부모들 여러 번 토론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좀 어떤 한복이 특별하게 필요한 학교나 아니면 지역적 특성, 학교 그렇죠. 특성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로 이제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선택을 되었는데 유독히 대도시 학교들이 이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한복 교복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아쉬웠죠. 그러네요. 한복을 많이 입고 아이들이 친숙하게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중들에게 더 친숙하게 들어와서 나도 예. 입을 수 있겠다라는 도전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는 게 저희 생활한복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도시 학교들이 많이 선택이 되지 않은 것들이 신청하지 않은 것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강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도시의 여러 가지 이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네요. 이제 시작하신 거니까. 숙제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변화가 되고 이렇게 있으니까. 시작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한복이 생활하기에 큰 도움이 되는 맞아요.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게 기업이나 한도 한복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여지는 부분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감사하고 그렇죠. 있죠. 네. 네. 지금 입고 오신 옷도 지금 생활한복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제가 입고 있는 그냥 정장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 예, 오늘은 저희가 1년에 거의 1000가지 디자인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서 돌리고 있는데요. 제가 입고 온 옷은 이제 패널림픽의 형태와 유사한 그런 자켓형. 그래서 정장 느낌이 나요. 네, 정장형 슈트라고 하죠. 네. 저희는 덧저고리라고 부릅니다. 덧저고리. 네. 예. 네. 지금 제이트님께서는 생활한복 교복으로 입고 다니는 학생들을 봤었는데 화사하고 예뻐 보여서 부러워했던 적이 있다고. 예. 자꾸 눈에 익고 봐야 사실은 그것에 또 매력을 또 찾게 되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젊은 요즘에 한복 디자이너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좀 서양식의 한복 느낌이라 그럴까요? 뭐 서양식 옷의 느낌을 한복에서 표현해 본다고 그럴까요? 그럼 아주 과감한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도 느꼈었는데 특히 뭐 걸그룹 블랙핑크가 입었던 그것도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또 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변형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쁜 건 좋지만 어떻게 보세요? 어디까지가 가능한 거고 안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 옷을 잘 모르는. 한복인들도 모여서 어디까지가 한복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한복이 어찌됐든 논란의 중심으로 올라올 수 있다면 고무적인 일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이건 우리만의 것이야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은 중국이나 소수민족의 옷 내지는 다른 나라의 여타의 동남아의 나라에 가면 비슷비슷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시대의 그 생활 형태와 직조 기술의 형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교통하고 하기 때문에 누구만의 문화고 저것은 누구 것이고 우리 것이다. 이 깃은 내 거고 저건 완전 아니다. 독점은 없다. 네, 사폭바지는 내 거고 저 사람들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도 뭐 두루마기 이런 것들도 우리 옷이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 개화기에 생긴 옷의 형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옷이라는 거, 옷 문화라는 거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형태들을 계속 변화해서 발전을 한 것이고 우리의 옷은 조선시대 말길 것이만 우리 것이 아니라 삼국시대 고조선시대 그렇죠. 것도 우리 거라고 할 수가 우리의 있죠. 문화죠. 네. 그래서 어떤 형태적인 그런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저는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예, 그 형태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쓰고 녹여내고. 우리의 형태에 맞게 우리의 방식으로 녹여서 변화 발전시키고 그래서 생활화된 것 그것이 한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한복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시대에 맞게 다시 변화 발전해서 사람들이 즐겨서 그걸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한복이지. 네. 꼭 이렇게 어떤 박물관에 도록으로 전시되어 있는 것만이 어떤 형태를 꼭 있어야 되는 것만이 한복만은 아니지 않을까.
특히나 무대복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장르인 그렇죠. 것 같아요. 화려하고 예쁘고 뭐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게 아닐까 저는 훌륭한 조금 후배에게 더 박수 쳐주고 싶고요. 예, 열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시고 정서를 잘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도 한복으로 볼 수도 있다. 일본과 중국과는 다른 한국인만의 있죠. 정말 정서가 있습니다. 있어요. 어떻게 봐도 남들은 저것은 한국인의 문화이다라는 맞아요. 것들이 옷을 표현해도 그 안에 녹여져 있다고 봐요. 사실 색감 하나에도 사실은 표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 질 좋은 생활 한복이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비싸요. 아니 그냥 이러고 얘기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유가 뭘까요? 저희는 저희를 연구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른 데들은 그냥 쉽게 옷을 만들거나 뭐 한복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그냥 똑같은 패턴의 형태의 색깔과 원단만 달라서 대량 생산을 하고 대여를 돌려서 그렇죠, 가격을 그렇죠. 낮추고 그것도 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중국 이런 데 가서 만들어 오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옷을 만들 때 한 뭐 3번 정도에 안 만들어요. 한 5번까지도 샘플을 하고 그런데 엄청나게 소량 생산을 하거든요. 뭐 20-30장만 만드는 것도 있고 많이 만들어야 100-200장을 만들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량 생산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디자이너 하나하나가 그 하나의 공을 달기 위해 어떤 때는 원부 자재가 20-30개까지도 들어가거든요. 하나하나의 수공예적인 공예를 다 드리고 우리만의 정서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패턴을 다 개발하고 소재를 개발하고 문양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또 사이즈 그레이딩을 해서 그 작은 수량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실상 싼 거예요. 그 과정들을 다 생각을 하면 그 정성을 다 생각하면 너무나 싼데 저희가 지금 패스트푸드처럼 만들어지는 현대 옷들 다른 옷들과 이제 비교가 돼야 그렇죠. 되니까 뭐 10,000장, 20,000장, 30,000장을 맞아요. 뭐 외국에 나가가지고 미리 기획해서 많이 만들어서 대량으로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과 저희처럼 그걸 또 대리점에 줘서 그 매장에서 인건비와 뭐 세금과 유지비를 하면서 하나하나 팔고 해야 되는 그 전 과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 요즘에 온라인 때문에 조금 가격이 더 낮아지기는 했죠. 온라인 직판매만 하는 것들은. 직판매가 가능한가요? 예,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 그렇군요.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을 갖고 있지 않고 창업하는 친구들이 많이 그 온라인 상품에 도전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가격이 싸지기도 하고 요즘에 와디즈 같은 펀딩 상품들도 펀딩 좀 많이 상품도 가격이 하고. 내려갔고 저희들도 이제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사실상의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번 추석에 생활한복 입고 좀 명절 기분 내고 싶은 분들 한때 뭔가 제안을 한마디 좀 해주셔야 오늘 또 모셨는데. 다들 조금 한복 그러면 다 이렇게 셋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갖춰 입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보다 지금 생활한복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옷에 한두 가지만 더 져서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고요. 여행에 편안한 옷들 그리고 또 이게 절이나 어른들한테 예를 다할 때 편안한 옷들이 매장에 가면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뿐이 아니어도. 그냥 뭐 덧저고리 하나 가지고도 있는 옷을 가지고도 활용해서 입을 수 있다. 저도 오늘은 그냥 일부러 그런 느낌 때문에 운동화를 많이 신거든요. 요즘 나이 들면서 구두가 너무 힘들어서 청바지에 이렇게 저희 도실라에서 나오는 이너에 이렇게 자켓 같은 것을 입기도 합니다. 입고. 예. 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매장 방문해 주시면 취향에 따라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일단 한복이 대중화되는데 제가 살아있는 한 일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선배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 네. 그래서 후배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게 제안을 해주면서 제가 이 한복하는 동안에 마무리를 하는 게 제 목표고요. 네. 이제 그러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것을 사랑하지 않는데 남들이 우리 것을 사랑해 주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옷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도실라의 김남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